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뭔가 기괴하고 뭔가 좀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디벳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 디벳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미리 좀 비유를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제가 밀퍼드맨으로 지금 잡아서 왔는데 궁금해서 밀퍼드맨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밀퍼드맨은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FBI나 아니면 인터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닉네임이고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이트들이 디웹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디웹에 존재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조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하며 범인들을 잡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에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살인, 청부, 그리고 스너프 필름, 이런 좀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면 끔찍한 이제 영상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학대하거나 성적 고문, 이런 모든 영상들을 총칭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리고 어두운 데서 윗면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오픈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10년 정도부터 많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사건은 제가 당시에 출동했던 이제 연방정부 FBI의 당시 심리상태 및 그걸 정확하게 보고서에 있는 대로 똑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2년 7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갈 곳은 실제 그 사건이 발생된 주소입니다. 제가 지금 공개해드리는 사진을 봐주시고 여기와 정말 그 집이 같은 데인지 다른 데인지는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제 사건이 발생된 집입니다. 이 집의 모양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이 사건 현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우체스터 지역입니다. 정확히 여러분에게 집 주소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요. 비치몬트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는 집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FBI는 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입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봤던 FBI는 아니 여기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다?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한 가정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고요하고 조용한 마을 같은데 이런 데서 정말 끔찍한 일이 있다고? 아직 여러분이 이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다만 FBI는 영장을 하나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들깁니다. 혹시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제프리 포트웨이라는 나이 40세 영국 태생 남자입니다. 이주에서 살고 있던 거죠, 미국에.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영장을 드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집을 압수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포트웨이는 아무렇지 않게 네 하세요? 반응이 되게 시큰둥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하세요? 라고 하고 거실에 앉아서 그냥 원래 보고 있던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들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서 이게 정말 좀 잘못 찾았나? 라는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집안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 있나를 확인해보고 싶어도요, 별다른 게 없는 것. 다만 눈에 띄었던 건 싱크대에 있는 바로 이것. 경찰에게 처음 보인 게 바로 이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뭐라고 보이십니까? 아직 뜯지 않았지만 무언가 쓰려고 준비했던 것 같은 느낌. 고기를 굽기 위한 도살 키트입니다. 간단한 도살 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어봅니다. 이거 왜 있어요? 아니 뭐 고기 구워 먹으려고 갖고 왔죠. 그걸 왜 물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던졌던 거죠. 별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싱크대 쪽의 문을 탁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조금 더 잔혹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 옷. 누가 봐도 아이의 옷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왜 아이의 옷이 있을까? 그리고 FBI의 보고서에 한 가지 확인된 게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수트, 점프수트라고 하죠. 바로 그 옷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FBI는 증거물을 하나 확보했다라는 생각에 바로 회수하며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있고 이 옷 어디서 났는지 얘기하세요. 라고 하며 옷을 들추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 점프수트 안에 또 다른 옷도 하나 확인됩니다.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옷. 이것도 실종 아이가 입고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느낌이면 이제 FBI는 그대로 멈춰라 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때부터 집을 수색하는데 집 어디에도 뭔가 흔적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FBI는 계속적으로 벽을 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어딘가가 비어있나라는 것 때문에 바닥도 치면서요.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바닥이 비어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지하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확인하고 FBI는 곧바로 내려가 봅니다. 처음에 내려갔을 때 그들 눈에 보였던 건 별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얀 문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하얀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상한 침대? 아니면 이상한 케이지 같은 거, 마치 동물을 담는 것 같은 케이지, 그리고 이상한 소파, 의자, 차마 들어가기는 무서운 그런 공간이 하나 더 보였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문을 열고 들어간 환경엔 정말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의 이상한 물건들이 같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어떤 냉장고가 하나 보여서 아니 여기에 왜 냉장고 같은 게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언가 이상한 게 함께 같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FBI도 이게 그냥 단순한 고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단순히 그냥 고기 같은 건가? 근데 이게 고기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느낌이라는 게 있죠.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너무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가까이 봤지만 이게 어느 부위다라는 느낌 자체가 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동그랗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소고기 같진 않은데. 그리고 옆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또 다른 데를 열어봤더니 거기선 무대기째 확인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 옆에 있는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거를 들고요, 확인을 거쳐야 되니까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포트웨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애예요. 당시에 조사관이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애라고. 그 애예요.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아이입니다. 인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 문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끔찍한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한 창가 쪽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런 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부에 깊게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무서운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런 게 확인됩니다. 약간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한 도구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끔찍한 건 하나씩 더 등장합니다. 옆쪽에 눈을 돌렸더니 피가 묻어있는 소파, 그리고 그 뒤에 철제 의자, 그리고 뭔가 이상한 침대 같은 것. 조사관은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정면과 오른쪽에 무언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정면에는 뭔가 테이블 같은 것, 그리고 약간의 혈흔이 묻어있는 것, 그리고 밑에는 뭔가 케이지 같은 것, 그리고 오른쪽에는 뭔가 이상한 나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봤더니 루미돌 반응에서 검출된 혈액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바닥에 무언가 계속 긁은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뭔가 옮길 때 나오는 흔적도 있지만 뭔가 도구 같은 걸로 긁은 느낌 나는 그런 것들도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FBI는 오른쪽에 있는 관에 눈을 돌립니다. 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끔찍했던 건 이 관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단을 만들면서처럼 만들었던 나무 관이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파란색, 약간 하늘색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저게 방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방음이 있는 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각종 도구들도 확인됩니다. 고문 도구들, 묶어놓고 괴롭혔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 약간 벤치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눈 쪽에 보이시는 거 약간 벤치같이 모양 같은 게 하나 보이시는 게 아마 지금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도구 자체로는 동물에게 쓰는 거고요. 거세용 도구입니다. 즉 지금 이 안에 있던 아이들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도구뿐만 아니라 각종 고문 도구들도 확인됩니다. 수갑, 그리고 성적 아까 봤던 고문 도구들.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눈앞에 있었던 쇠창살. 2m, 3m에 높이 4m짜리인, 잘못 말했습니다. 2m, 4m, 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던 하나의 케이지입니다. 즉 사람을 가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묶어놓고 저 동그란 부분의 용도를 물어봅니다. 웃으며 얘기합니다. 저기가 머리를 내미는 곳이에요. 누가 봐도 어린아이들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동과 관련되어 이제 슬슬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처음에 제가 어떤 범죄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FBI가 왜 출동했을까? 이제 슬슬 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쪽엔 또 끔찍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인육과 관련되어 있는, 즉 카니발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정말 자주 보는 사람이자 이거에 어떻게 보면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까지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 남자가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바로 제프리 포트웨이입니다. 당시 FBI가 이 사람을 쫓았던 이유는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아동을 성포르노물의 문제가 아니라 학대하고 고문하고 인육을 먹는 영상을 판매하고 있다. 바로 디베베서입니다. 당시 디베베에 있는 채팅 사이트에서였는데 그때 당시 썼던 이 사람의 닉네임은 Fat Long Pig였습니다. Fat Long Pig란 이름으로 거기에 게시글을 하나 올리는데 이 글 자체도 끔찍합니다. 정말 좋은 어린 소년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하실을 만들어서 지하실에 케이지도 있고 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방음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금소에 비축되어 있는 사료들도 있어요. 그걸 사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을 계속 먹이면서 살찌울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 목적은 정말 단순합니다. 나는 그냥 먹고 그 고통을 즐기면 됩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포트웨이는 무언가 판매하거나 이런 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자기가 고문하는 걸 즐기는데 그 고문을 하게 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건 아동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디베베다가 올려놓은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냥 속된 얘기로 그냥 미친 애가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조자는 바로 이 남자. 이름은 로널드 브라운입니다. 사진 좀 힘들게 구했습니다. 네, 연방정부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로널드 브라운은 동성애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과거부터 전력이 있는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약 20년간 이제 이런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로널드 브라운은 플로리다에서 지역 교회에서 교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어느 집, 언제 집에 가고 어디서 타고 스쿨버스는 몇 시에 타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기록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트웨이에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다 라고 하며 당시 여기에 있는 점프슈트의 주인 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가 그때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이 남자아이의 사진을, 전신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얘를 보내면 자를 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잘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진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너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쾌락을 느끼고 그걸 확인하고 나한테 나머지는 보내라. 영상을 찍은 것. 그게 아까 보셨던 그 테이프였던 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포트웨이는요. 할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너 연락 오기 전에 한 명 더 연락이 왔었는데 이 사람도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바로 이름은 캔자스에 살고 있는 마이클 어넷입니다. 마이클 어넷은 이 사람도 교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캔자스 내에서 아이들과 많이 엮여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브라운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브라운만큼의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넷과 포트웨이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문가를 더 찾고 있던 겁니다. 둘의 의사소통은 첫 번째는 스카이프로 출발을 합니다. 디베베에서 찾고 스카이프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들이 확인이 좀 됐는데요. 확인돼서 오픈된 것만 해도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넷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죽여라. 나는 팔겠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마이클 어넷은 여기 있는 포트웨이에게 얘기할 때 야 그냥 죽이지만 말고 우리 이거 스너프 필름으로 디베베 팔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성적 학대 및 강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촬영을 하고 더 잔인하게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운도 동조를 한 겁니다. 하자. 돈도 되고 그리고 포트웨이 네가 느끼는 쾌락도 즐기고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며 이 셋은 이 악마 3명은 함께 동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채팅에서 서로서로 선호하는 연령에 대해서 포트웨이에게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납치를 어떻게 할 테니 어떻게 데려가라 라는 이야기까지 다 주고받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2010년부터 2년 동안입니다. 약 4,500건의 아동 포르노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4,500명을 살상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두고 먹고 살찌우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 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혹은 마지막을 사망으로 해서 마치 시리즈물처럼 되게 끔찍하게 만들었던 내용이기도 했죠. 대부분의 이런 잔혹한 내용들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 환경 설정, 즉 테마 같은 상황극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둘은 종신형에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포트웨이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야 어떻게 징역 27년밖에 안 됐어?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 5월달에 최종 죄가 확정났고요. 징역 27년 뒤에 본토인 영국에 가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도 종신형은 맞습니다. 다만 국적 자체가 영국인이기 때문에 이 내에서는 27년을 선고받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040년 정도일 겁니다. 2040년에 영국으로 이송됩니다. 증거물은 완벽했습니다. 근거지를 급습했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용의자 3명을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증거물들 살아있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뼈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소각했다. 옷은 왜 소각하지 않았느냐? 정말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끔찍할 만큼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것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회선, 즉 실시간 라이브로 누군가에게 전송하기 위해 했던 것, 즉 브라운과 어넷에게 전달했던 거죠. 더불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표백제입니다. 표백제는 왜 쓰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셋은 각자의 역할로서 식인행위한 사람, 고문행위한 사람, 그걸 판매하고 주도한 사람, 아이들을 공급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연방정부는 여기서 내용을 끝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뭔가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했으며 너무나 철두철미했고 너무나도 잔인했고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처리 방식도 너무 디테일했기 때문에 지금 차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초범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로널드 브라운 같은 경우도 20년간 준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지? 여죄가 더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이제 포트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둘 중 로널드 브라운에 대해서 더 깊게 조사에 들어갔는데 놀랄만한 일이 하나 확인됩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미국 델라웨주의 동부도시 밀퍼드입니다. 밀퍼드에서 연속적으로 끔찍한 사건이 약 10년간 계속 발생합니다. 바로 아동이 실종됐던 거죠. 근데 이 아동 실종의 문제가 뭐였냐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을 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거에 대한 뭔가 힌트? 유류품? 이런 게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밀퍼드 쪽에서 근처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주기가 1년 혹은 짧으면 8개월마다 실종되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전방 거기는 밀퍼드 쪽에서만 조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FBI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FBI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FBI는 되게 넓은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DBM 내에서 힌트를 하나 찾았던 겁니다. 아이를 고문하는 영상, 사진이 하나 떴는데 거기에 실종된 아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얼굴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게 체크가 됐던 거죠. 명명합니다. 이 남자는 밀퍼드맨이다. 바로 FBI가 처음으로 칭했던 이제 연쇄 실종, 연쇄 살인마라고 판단을 하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잔혹하게 스너프 필름을 만들고 아동 성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총칭해서 밀퍼드맨이라고 불렀던 거죠. 밀퍼드맨을 잡기 위해 FBI 그리고 FBI의 흔적을 찾아서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까지 내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터폴까지 같이 해서 유럽까지 공조수사를 했는데 이게 2012년 이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밀퍼드맨이라 불렸던 조직의 우두머리, 이 조직을 찾기 시작하고 잡기 시작했더니 이 조직 자체가 소탕됐습니다. 총 160명의 전 세계에 갇혀있는, 감금되어 있는 아이들을 구출했고 총 51명의 가해자, 즉 이들도 가해자입니다. 51명의 가해자를 잡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퍼드맨,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밀퍼드맨에 대한 흔적도 확인했고 밀퍼드맨과 로널드 브라운에 대한 연관관계도 찾기는 했는데 그 남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미국 밀퍼드에서 먼저 출발했고 그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 및 유럽까지 퍼져 있다는 것까지였죠. 그게 바로 밀퍼드맨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이 밀퍼드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 컨텐츠를 확인하고 난 뒤 밀퍼드맨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도 인터폴도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동 실종 및 아동 범죄에 대한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밀퍼드맨의 흔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다음 밀퍼드맨의 아시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퍼드맨 1탄,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